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항상 저희가 꿈꾸는 그런 NBA 선수들의 이상향이 있잖아요. 특히나 강점은 차고 넘치고 또 약점은 없는 그런 흔히 말하는 신이 빚은 농구 선수를 누구나 꿈꾸는데, 저도 그런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꿈꿔왔었습니다. 하지만 농구는 또 인간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선수는 존재하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 현역 NBA 선수를 기준으로 이 선수들의 강점만 뽑아서 간다면 어떤 선수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리고 외신을 찾아보던 와중에 또 제 생각과 가장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신장, 그 다음에 BQ, 득점, 패스, 그 다음에 핸들링, 그리고 내구성, 허슬, 스피드, 풋워크, 클러치 등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득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득점력 하면 사실 케빈 듀란트라 볼 수가 있죠. 일단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최근 들어서 특별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듀란트로부터 어떤 기술을 뺏어오고 싶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르브론은 듀란트의 굉장히 치명적인 헤지테이션 풀업을 가져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듀란트는 풀업뿐만 아니라 드리블 돌파, 그 다음에 또 아이솔레이션, 투맨 게임, 모든 종류의 득점 루트를 가동할 수 있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득점왕에도 4번이나 올랐었고요. 케빈 듀란트는 올 시즌 현재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도 64% 육박합니다. 높은 효율로 전방위 득점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득점하면 케빈 듀란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패싱입니다. 패싱 센스.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많습니다. 크리스 폴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르브론 제임스를 꼽고 싶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나이가 벌써 40살이 넘었습니다만 평균 어시스트도 9개가 넘고요. 어떤 방향에서든 또 어떤 위치에서든 훌륭한 킬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시야와 플레이 메이킹,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또 바스켓볼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득점왕에도 올랐고 또 어시스트왕에도 올랐죠. 자, 이런 선수들이 현역 가운데는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 정도가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 역시도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패스의 품질, 또 본인의 득점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카이리 어빙의 핸들링인데요. 볼 핸들링이 좋은 선수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카이리 어빙만큼 유려하게 내가 정말 이 손에 마치 끈끈이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기에도 즐거우면서도 상대 수비를 떨궈낼 수 있는 그런 이 볼 핸들링의 소유자는 많지 않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특히나 모든 종류의 드리블을 다 칠 줄 알고 양방향 돌파가 가능하고 또 양손 마무리도 가능한 그런 이 자원입니다. 그래서 카이리 어빙은 사실 볼 핸들링 측면만 놓고 보자면 아이지아 토마스, 과거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이끌었던 아이지아 토마스, 팀 하더웨이, 자,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가장 역대급 볼 핸들러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빙이 볼 핸들링에 대해서만큼은 역대급이라고 하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허슬입니다. 허슬도 농구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은 디플렉션, 그 다음에 루즈볼 리커버리, 그리고 또 리바운드, 이런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반드시 그 소속팀은 승리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허슬하면 사실 카루소죠. 허슬이 많다 보니까 다치기도 자주 다칩니다. 출석률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현재 경기당 디플렉션에서 리그 1위입니다. 사실 한정된 출전 시간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썬더라는 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썬더라는 팀의 로스터가 워낙 깊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 시절만큼 카루소가 많이 뛰지는 못합니다만 그 짧은 시간 20분 정도 뛰면서 무려 3.7회의 디플렉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스 스코어를 화려한 숫자로 채우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루소는 경기를 직접 봐야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미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장점과 미덕의 대부분은 수비와 허슬에서 출발합니다. 알렉스 카루소의 허슬이 있다면 그 선수는 완벽으로 가는 그런 이 길에 더 가까이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멘탈리티는 앤서니 에드워즈인데요. 이게 저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참 도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귀엽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너무 건방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슈퍼스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앤서니 에드워즈는 그런 장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굉장히 두려움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단어나 언어 사용도 좀 과장되게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플로우 위에서 본인의 가치를 직접 농구 실력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멘탈리티는 더 큰 선수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된다라고 지금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물론 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비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모든 경기를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파이널 7차전처럼 임하잖아요. 그런 멘탈리티, 태도, 그리고 언론을 통해 내보이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 자 이런 부분들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멘탈리티 장점이다 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스켓볼 IQ, 농구 IQ, BQ라고도 하는데 이걸 뭐 니콜라 요키치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한 두세 수 정도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구 IQ가 높지 못하면 애초에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훨씬 앞을 내다보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빅맨이지만 어시스트를 10개 가까이 때리고요. 그 다음에 디펜시브 리바운드 잡고 또 움직이는 동료들에게 주는 패스라든지 그러니까 그 넥스트 플레이가 아니라 그 다음 플레이를 이미 본인이 다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그런 플레이를 실제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니콜라 요키치의 BQ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BQ는 저는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봐요. BQ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정말 2, 3년차 때까지 멍청한 농구하다가 진짜 지혜롭게 농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봐요. 요키치의 타고난 부분도 크지만 그리고 또 팀에 본인을 맞추려는 그런 약간의 희생정신, 또 팀을 위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요키치의 BQ는 더욱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슈팅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케빈 듀란트가 너는 커리로부터 뭘 가장 가져오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던지는 릴리즈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테픈 커리는 그 릴리즈와 또 훌륭한 슛 메커니즘을 통해서 NBA 최고의 3점 슈터를 거듭났습니다. 자 올 시즌 뭐 노쇠했다, 볼륨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3점 성공률은 40%가 넘고요. 35피트가 넘는, 그러니까 10m가 넘는 지역에서도 과감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3점을 던질 수 있는 엄청난 슛 거리도 지니고 있죠. 그리고 히브샷, 이 하프라인 전에서 던지는 샷도 안드레 밀러 다음으로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본인의 슛에 대한 뭐 자부심이나 혹은 또 팀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지는 않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화려한 돌파, 엄청난 덩크지만 스테픈 커리는 거리를 가리지 않고 위치를 가리지 않는 아웃사이드 슈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한 NBA 선수로 가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수비력이 있어야겠죠. 자, 야니스는 수비수 한 명이 그 팀과 또 그 경기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수비수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엄청난 공격력이 있긴 하지만 야니스가 더 훌륭한 선수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투웨이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죠. 공수 겸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높이도 아주 훌륭하고요. 거기에다가 기동력, 거기에 운동 능력, 그 다음에 타이밍, 자 이런 점들을 잘 결부시켜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를 거듭났고 실제로 또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기도 했었죠. 가로 수비, 세로 수비, 대인 수비, 팀 디펜스 모든 걸 다 하는 야니스이기 때문에 야니스의 수비력이라면 그 선수는 더욱더 완벽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야니스가 뛰는 소속팀은 야니스의 수비 존재로 인해서 항상 좋은 수비력과 또 훌륭한 팀 디펜스 실력을 자랑했죠. 지금 이렇게가 딱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야니스가 백투백이네요. 네, 마무리 솜씨입니다. 피니싱. 이 피니싱 굉장히 중요하죠. 스테픈 커리, 카이리 어빙처럼 NBA 내에서 키가 크지 않고 신체 조건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들이 평균 27점, 28점을 넣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림 근처에서의 마무리 솜씨가 좋기 때문이었어요. 외곽슛만 주야창천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필연적으로 기복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야투 효율도 떨어집니다. 2점 야투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뭐 커리나 어빙 같은 선수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또 야니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투 마무리 솜씨는 구리죠. 하지만 야니스처럼 본인이 받아먹는 득점의 유형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회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더블팀, 트리플팀을 뚫고 이렇게 득점을 하는 선수가 야투 성공률이 61.3%다.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평균 득점이 30점 이상이다? 미친 거죠. 자, 야니스는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유로 스텝, 스핀 무브, 그 다음에 백다운 공격, 페이스업, 3점은 구리지만 어쨌든 슛 거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 솜씨가 더욱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니스는 양손도 잘 쓰죠. 손끝 감각도 뛰어납니다. 자유투,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슈팅을 제외한 모든 마무리 솜씨는 야니스가 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능력. 이 매체에서는 이 페이드웨이 월드라는 곳에서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꼽았습니다. 자, 이 길저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혹은 또 물리적인 높이를 활용해서 상대를 박살내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길저스가 지닌 운동 능력의 장점은 당연히 일반 평균 선수보다 더 높이 점프를 뛰지만 효율적으로 본인의 에너지와 파워를 쓴다는 데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 전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 전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운동 능력을 본인의 스킬셋에 고스란히 녹여요. 또 하나는 야니스가 상당히 호리호리하고 마른 몸매지만 야니스와 붙어본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와, 파워 미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기본 이상의 운동 능력에서 발휘가 되고 본인의 운동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아주 기만하는 순발력도 지니고 있죠. 스피드나 퀵리스는 뭐 너무나 훌륭하고요. 폭발력이나 운동 능력을 굉장히 우아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앤서니 에드워즈나 혹은 뭐 잭 나빈이나 제일런 그린처럼 혹은 뭐 브랜드 밀러처럼 무지막지하게 높이 떠서 상대를 완전히 하이플라이어로서 인유어 페이스 덩크 터뜨리고 뭐 더블 클러치하고 이런 유형은 아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운동 능력 하면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길더스 알렉산더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페이더웨이의 필진이었다면 저는 이 운동 능력에는 제일런 그린이나 브랜드 밀러를 넣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능력. 올 시즌은 트레이 영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자, 트레이 영은 뭐 전성기 혹은 또 과거에 비해서 평균 득점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플레이메이킹의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평균 어시스트 개수를 떠나서 지금 팀에 제일런 존슨, 디안드레 헌터, 그다음 부상 중이긴 하지만 다이슨 데니얼스, 뭐 오니에카 오콩우 굉장히 좋은 사이즈가 훌륭한 그런 빅 윙 자원들이 많잖아요. 이 자원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트레이 영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본인이 야투를 몰아던지지 않다 보니까 클러치 4쿼터 승부처에서의 활약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는 트레이 영의 클러치 능력이 빛이 났었고 결국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 팬들을 울렸죠. 애틀란타도 시즌 초반에 그런 잠깐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최근 들어는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상 대거 상대에게 단검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긴 슛거리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트레이 영이 패스를 잘하고 투맨 게임에 능하다 보니까 클러치에서 트레이 영이 공을 잡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트레이 영의 야투 효율이 낮고 올 시즌도 계속해서 야투 부진에 시달리지만 클러치만 되면 살아나는 트레이 영의 이런 강심장의 면모는 올 시즌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죠. 자, 그리고 12번째의 능력은 바로 풋워크입니다. 농구에서 풋워크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3발 이내로 걸으면서 내가 상대 수비에 완전히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발놀림, 이 풋워크입니다. 특히나 루카 돈치치는 유럽 출신이잖아요. 슬로베니아 출신이고 어릴 때 축구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풋워크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유럽 선수라든지 또 혹은 하킴 올라주원처럼 어릴 때 골키퍼를 했던 자, 이런 선수들의 발놀림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루카 돈치치는 뭐 업앤언더, 그 다음에 드랍 스텝, 그리고 또 스핀 무브, 여기에다가 업앤언더, 뭐 스텝스루, 뭐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시작들이 돈치치는 풋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루카 돈치치가 지닌 풋워크는 리셀 웨폰이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장. 신장하면 빅터 웬반야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2m 24cm고 윙스팬은 거기에 플러스 20cm를 해야 됩니다. 윙스팬이 2m 44예요. 어마어마하죠. NBA 골대가 3m 5cm잖아요. 그런데 양쪽 팔 길이만 2m 44cm고 스탠딩 리치는 뭐 더 어마어마합니다. 가볍게 그냥 그물을 잡는 수준인데 일단 웬반야마는 평균 블락샷도 4개씩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웬반야마가 인사이드에 있을 때 공격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블락 횟수는 뭐 7, 8개라고 보면 되죠. 대부분의 7피트 4인치 이상의 선수들은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좀 제한된 그런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스피드나 퀵니스에 대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웬반야마는 사실 7피트 4인치의 빅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좋죠. 스킬셋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7피트 4인치의 빅윙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키는 7피트 4인치 본인의 신장을 120%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m 24cm의 키에 윙스맨이 플러스 20이다. 이것 자체가 축복을 받은 신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웬반야마가 지니고 있는 높이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바로 내구성입니다. 무려 22번째 시즌을 뛰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의 내구성을 빼놓을 수 없죠. 자, 물론 레이커스 이적 이후에 불의의 부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2년을 뛰면서 또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갔죠. 올림픽도 참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브론 제임스의 기본적인 출석률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내구성이 없었더라면 물론 본인이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오프시즌 때마다 본인의 몸에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경기에 출전하기까지의 그 각종 정말 힘들고 복잡한 과정들을 22년째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거죠. 그리고 타고난 내구성도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스피드. 스피드 하면 사실 디에런 팍스죠. 스피드 스타입니다. 과거였다면 대학교 선배인 존 월이 꼽혔을 텐데 기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디에런 팍스는 스피드 스타로서 유명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순간 속도, 그 다음에 또 감속도 훌륭하고
가속도 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어나 팍스를 일단 달리게끔 못 만드는 게 상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는 순간 디어나 팍스는 그냥 레이업이죠. 그냥 2점입니다. 그래서 디어나 팍스 하면 뭐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진짜 엔드 투 엔드 스피드, 그러니까 코트 끝에서 코트 끝까지 달리는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기어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속과 감속, 그 다음에 방향 전환,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디어나 팍스는 약간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 약간 포르쉐 911 같은 느낌 줍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세크라멘토는 쉽게 달리지도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공격 레이팅은 좋지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어나 팍스의 이런 장점들, 스피드와 킹리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크라멘토의 덕 크리스티 임시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5가지 항목으로 살펴본 가장 완벽한 올 시즌의 NBA 선수를 조합해 봤습니다. 뭐 운동 능력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자, 이런 선수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신이 빚은 농구 선수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또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재밌게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만이 머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는데 2024년 한 해 또 보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또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